날부터 머리가 진짜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세상에 뱅뱅 돈다는 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블라인더가 진짜 소용돌이가 보일 정도? 뭔가 급성 뇌종양인 것 같다면서 CT까지 찍었거든요. 이게 심장 후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골목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무서운 거예요. 친구랑 전화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첫 마디가 머리가 왜 이렇게 아파? 너 머리 엄청 아프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신장을 보러 가기 전에 어쨌든 CT를 찍었었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동생이 이제 사진을 보자마자 진짜 거의 1초 만에 언니 얘 머리가 터져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청 후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달려서 유튜브에도 올려보려고 해요. 일단 처음 뭔가를 보러 갔던 거는 대학생 때였어요. 그때 친구 따라서 타로 카페 갔는데 제 친구는 다 틀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2개를 맞추긴 했었어요. 거기 약간 야매 느낌이어가지고 제대로 된 신청은 아니었는데 2년 뒤에 아주 멀리 갔다 오겠네. 누구 보러 가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영상 편집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가 2010 몇 년도였으니까 영상 편집 이렇게 막 엄청 많이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전공은 법이랑 다른 거라 뭔 소리야?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2023년에 외국인 엑스를 만나러 아주 멀리 진짜 멀리 다녀왔고 지금 돈은 안 되지만 영상 편집을 진짜 하고 있어요. 신청 이야기 하기 전에 알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2023년 미국에 제가 몇 개월 있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엄살도 없고 아파도 좀 참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진짜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세상에 뱅뱅 돈다는 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블라인더가 진짜 소용돌이가 보일 정도? 이모가 병원에 가자고 했었는데 미국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2달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해서 1년을 버티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너무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인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효과도 없었고 그 병원에 간 날 먹은 것도 없었는데 토하고 열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같은 병원에 갔는데 뭔가 급성 뇌종양인 것 같다면서 CT까지 찍었거든요. 이게 심장 후기랑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역대급으로 아프고 나서 당시에 사귀던 친구와 헤어지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단기 알바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뜬금없이 네일아트가 그날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연말 연초 시즌이라 종종 가던 샵이 예약이 마감이어가지고 근데 그날 꼭 해야겠다 싶어서 당일 예약이 되는 처음 방문하는 샵에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TV에 런닝맨이었나? 뭐 사주 이런 관련한 예능이 나오고 있었는데 원래 그 네일 받으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제가 갑자기 혹시 사주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네일 해주시는 분이 엄청난 그 신점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전부 다 실화입니다. 그 네일 해주시는 분이 말해주신 곳은 총 3곳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강남 점집이었는데 그 마케팅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거기는 제가 패스. 두 번째는 그냥 끌리지 않았어요. 거기도 약간의 광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추천해주신 곳은 경기도 하남에 있는 곳이었는데 정보가 딱히 없었어요. 제가 네일을 받고 나와서 대학 동기이자 신점을 굉장히 많이 본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제가 머리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신점이라도 한번 봐봐라 라고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전화를 1시간 넘게 하고 정보가 제일 없었던 하남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예약을 하고 하남 점집으로 갔습니다. 예약은 생각보다 수월했어요. 제가 그때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몇 개월 동안 못 잤었거든요. 신장 보러 가는 날 아침에. 근데 진짜 푹 잘 자서 사실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골목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무서운 거예요. 친구랑 전화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들어갔는데 그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첫 마디가 머리가 왜 이렇게 아파? 너 머리 엄청 아프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신청을 보러 가기 전에 어쨌든 CT를 찍었었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더니 너 장도 되게 안 좋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고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받지 않거든요. 제 장이 진짜 안 좋긴 해요. 그렇게 두 마디를 하시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뿌리시더니 앉으셔서 20분 동안 저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셨어요. 보통 생년월일 뭐 시간도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안 물어본 상태에서 저에 대해서 성격을 막 말하시는데 정말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아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머리가 너무 아파. 너가 오기 전에 이상하게 약을 자꾸 먹고 어떤 특정 음식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음식이 자꾸 땡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음식이 제가 좀 자주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런 게 좀 너무 소름이 돋아서 아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이렇게 아프냐? 너 엄마한테 고마워해라.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하셨었어요. 중간중간에. 제 입장에서는 엄마? 갑자기? 약간 싶었는데 약간 무서운 거예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일단 조용히 들었어요. 그렇게 저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너 최근에 뭐 선물 받은 거 있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남친한테 받은 게 좀 있었는데 그 순간 머리에 인형만 생각이 나서 인형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선물을 뭘 받았는지 물어봤었는데 저는 당장 그 당시에 생각이 난 게 전 남친한테 받은 인형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인형 당장 버려. 너 돈 주고 산 거 아니면 다 버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인형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마저 할게요. 이게 제일 소름이 돋아요. 저한테 왜 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헤어진 남자친구 얘기를 꺼냈더니 생년만 물어보셨어요. A라고 할게요. 그런데 A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왜 헤어졌는지 이런 걸 다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소름 돋았던 게 저희가 국제 커플이었거든요. 이제 거리가 엄청 머니까 나한테 평범하게 헤어진 게 절대 아니어서 이게 솔직히 예측할 수 없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의심이 되는 거죠. 뭘 아시나? 진짜 눈에 뭐가 보이나? 해서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연락은 다시 안 온다 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고 그 뒤로 연락은 단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그냥 알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옆에 벽면에 지도가 있었거든요. 지도를 가르치면서 여기 근처 8, 9월쯤에 취업을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2024년 1월이었는데 제가 속으로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취업에 대한 얘기가 진짜 현실이 되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2024년 9월 입사거든요. 심지어 그 옆에 지도에서 찍어준 곳이 강남의 어디 역 근처였어요. 지금 회사 위치가 정확히 그 역에서 10분 거리인 거예요. 이 회사 합격한 것도 말이 안 돼서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너무 무서워서 앞으로 신청을 절대 보면 안 되겠다 다짐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직 고민 때문에 정병이 도져가지고 막 신점, 타로, 사주 뭐 이런 걸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검색하다 보니까 신청 후기가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아까 말했던 인형 이야기랑 회사 합격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그분이 맞추신 거는 취업하는 시기랑 그 회사 위치였어요. 제 상태가 어땠냐면 이게 자랑은 아닌데 제가 그 어학 성적 이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4년 정도 지금 돈을 벌었으니까 프리랜서 생활을 했는데 가족들도 제가 취업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할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7월 말쯤에 우연히 공고를 받고 제가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두 곳에 지원을 했어요. 애초에 두 곳 다 면접 오라고 한 것부터가 기적인 게 제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거든요. 아무튼 첫 번째 회사는 지금 다니는 곳이었어요. 가자마자 면접을 1시간을 넘게 본 거예요. 전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 취업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다가 진짜 그냥 누워있다가 그 사람인에 들어가서 그냥 지원을 했어요. 두 곳을 7월 말에. 그래서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 두 번째 회사는 지금 회사가 좀 큰 법무법인이에요. 여기도 한 분이 저를 진짜 마음에 들어하셔서 20분 동안 따로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긴 어쨌든 계속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8월에 면접을 보고 9월에 최종 입사를 하게 됩니다. 위치는 그 옆에 지도에서 찍어줬던 강남의 무슨 역 10분 거리거든요. 제가 그때 그냥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단기 알바를 하고 있을 때라 아예 관련이 없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그냥 무슨 팝업 스토어 이런 알바였거든요. 저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갔는데 제 미래를 맞추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문제의 인형 이야기. 이게 진짜 소름 돋아요. 제가 전직 가던 날 아침에 진짜 오랜만에 푹 잤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전날 엄마가 제 방을 청소한다고 제 머리 위에 있던 인형들을 다 치웠었어요. 근데 이제 신청을 보고 제가 동생한테 말을 했는데 동생이 촉이 좀 좋거든요. 갑자기 인형 뭐 버렸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인형이 너무 많은데 제가 동생한테 썰을 막 이렇게 풀면서 인형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도 사진이 다 지워서 그 사진밖에 안 보여가지고 보여준 건데 동생이 이제 사진을 보자마자 진짜 거의 1초 만에 언니 얘 머리가 터져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저 동생이 말하기 전까지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고 그 인형 사진을 그냥 딱 보여줬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인형은 A가 어디선가 가져온 뒤로 엄청 장거리였다 보니까 저를 대입해서 그 사진 찍어서 보내고 나 뭐 밥 먹는 사진도 찍어 보내고 그랬던 인형이었어요. 막 인형을 막 들고 다닐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그 미쳤었는지 미국 갈 때도 그 인형을 막 들고 갈 정도였고 가서도 머리 옆에 항상 그 인형을 두고 잤어요. 근데 그분이 중간중간에 저한테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엄마한테 고마워해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인형 머리가 터졌을 때 엄마가 실로 꾸며줬고 잠을 잘 자고 갔던 날 인형을 머리 위에서 치운 것도 엄마였고 그 쓰레기 봉지에 제가 담아놨는데 그걸 갖다 버린 것도 엄마였어요. 저한테 그분이 진짜 엄마한테 고마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다 맞춘 건 아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저한테 2024년에 2살 연상을 만나면 그분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상대가 2살 연상이긴 했으나 잘 안 됐고요. 그 전남친 이후로 연애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아무튼 지금 머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일상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고 뭐 끼워 맞추기라면 끼워 맞추겠지만 당사자인 저로서는 너무 소름 돋는 경험이라 영상으로도 찍어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차피 뭘 말해도 안 믿으니까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저는 절대 신청을 보지 않아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영상을 캡처해서 어디 업로드하면은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소름 돋는 신청 후기는 여기서 마칠게요.